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8일입니다. 저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29일부터 사전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투표를 하러 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누구를 뽑으라, 누가 좋다 이렇게 얘기에는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뽑아야 한다. 누구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국민이 봤을 때 잘 뽑아야 우리나라가 혼란이 없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활성화인데, 국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 우리가 잘 나가는 경기 좋을 때 그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능한 지도자들이고 국제적으로 전부 다 경기 지표가 나쁘고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죠. 국제관계가 그렇게 전체가 다 나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기 경기 불황이 왜 왔느냐. 인구 증가 때문에 온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서 파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천 가지 만 가지 갈래갈래 다 그 환경 파괴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환경 파괴는 인구 증가 때문에 환경 파괴가 오고, 환경 파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환경 파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연이 좋지 않으면 사람도 살 수 없다. 그런 슬로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되잖아요, 지금에. 전 세계적으로 질병,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 전쟁, 전 세계적으로 경제전쟁, 전 세계적으로 알력이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더미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요. 소각장을 한다고 해도 그렇고, 땅 속에다가 이제 매장을 한다고 해도 한계점이 와 있습니다. 내가 일일이 지적을 하지 않아도 의료 쓰레기, 일반 쓰레기, 뭔 쓰레기, 땅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없고, 그 다음에 소각장도 푸화 상태고, 그러니까 지구도 쓰레기 더미에 이제 완전히 쌓여 있다.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니까 쓰레기가 점점 지구를 덮고 있다. 바닷속도 쓰레기 더미고, 지구 땅 덩거리고 쓰레기 더미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질병은 듣도 보지도 못한 별의별 넘어 질병이
이 변종이 돼서 사람한테 달려든다. 왜냐? 전 세계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전 세계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동물이 뭐예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진화하고 그 병들의 그 질병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는 그 몸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변해서 질병이 변해서 만들어지는 종류다. 그 변종입니다. 변종 질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여러 부류 쪽으로 평생 공부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뭐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사람을 잘 뽑아야 그나마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서 잘 견뎌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각자 도생이다. 그 사자성어 용어가 각자 도생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가족이 대가족 제도 때 저도 1950년대 60년대 살았지만은 집안 식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식구라고 합니다. 그 식구라는 게 입이만 많다는 얘기죠. 가족이라고 하죠. 그거 다른 말로는 식구입니다. 밥 먹는 입이 많다는 얘기예요. 식구. 밥식자 입구자 섞어서. 그러니까 넘어서 식구가 많으니까 가난하니까 남의 집에 그 머슴살이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양녀 뭐로 보내든지 사람을 완전히 입을 던다고 하죠. 그 각자 도생이에요. 그거.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인구가 많이 생기면은 우리 옛날에 그 대가족 제도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옛날엔 둘 만나서 잘 기르고 가난하게 살지 마자. 이런 슬로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국제관계에 협력이고 상호주의가 없습니다.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 기능도 그 수요 공급의 법칙도 마비가 되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만 하는 관세, 무역 전쟁, 각자 도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각자 도생 국가가 생길 수밖에 없다. 너 무역하지 않고 서로 거래하지 않는다. 너희 나라는 너희 나라에도 나라만 살 길을 찾고 우리는 우리나라 살 길을 찾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협조가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각자 도생이고 국방도 각자 도생이에요. 살기 어려운데 남의 나라에 그 돈을 써서 지켜주지 못하지요. 각자 도생이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건 각 나라는 각 나라끼리 너들끼리 먹고 살고 국방하고 해라. 힘이 없다 이제는. 여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유가 없다는 얘기. 여유가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뭐 무역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지요. 지금의 각박하니까 전 세계 여러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살기가 어렵고 각박하니까 그리고 그런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각자 도생. 그다음에 전쟁이 났을 때 도와줄 수 없다 하는 것도 각자 도생 국가 자주 국방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안 도와줍니다.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그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거짓말 하지 않아요. 제가 예상한 대로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됐으면 항상 그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얘기한 대로 안 되는 게 있나요?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다 그래요. 대통령들도 옛날에 우리가 1950년대, 1960년대에 대통령 뽑을 때의 기준하고 요즘에 또 대통령을 뽑을 때 기준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상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그 기준이 다 틀려집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따지고 찬밥 가리고 뭐 할 게 있느냐. 잘 살기만 해다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무슨 뭐 체면이고 뭐 따지고 하지. 먹고 살고 지금 살기 어려워가지고 지금 죽을 판인데 뭘 이것저것 안 따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는 제가 환경이 복구되지 않으면은 전 세계는 공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도생을 한다고 해도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 그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먹을 게 없고 살기 어려우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점점 인심이 없고 각박해져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각자 도생을 할 수 있는 가장 각자 도생을 해서 남을 수 있는 나라 그 조건이 좋은 것이 그래도 살아남고 각자 도생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제가 그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각자 도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땅덩어리가 커야 된다. 그다음 인구가 많아야 된다. 내 수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각자 도생입니다. 애국하고 무역하는 게 없어요.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무역을 합니까? 너희 나라는 너희 나라대로 농사를 짓고 뭐 생산해 가지고 먹고 살고 우리 서로 교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먹고 살고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줄 수 없으니까 자기 나라는 스스로 자기네 국가에서 자주국방을 해서 지키라. 그것도 국방도 각자 도생이고 먹고 사는 문제도 각자 도생이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각자 도생으로 그게 됩니다.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각박해지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요. 그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옛날에 그 공자가 얘기했는데 불가근, 불가원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공자가 경이원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여유가 없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환경 파괴로 뭐이든지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당히 없잖아요. 환경 파괴돼 가지고 해산물도 다 없지. 그다음에 환경 파괴돼 가지고 농산물이 생산 안 되지. 그다음에 질병이 창궐하잖아요. 뭐 새새끼든 뭐 사람이든 질병이 이상한 질병들이 많이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란값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그 조류 독감, 그러니까 새새끼한테만 걸리는 독감입니다. 사람인한테는 걸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자연이 파괴되지 않을 때는 조류 독감이 사람한테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새새끼가 없으니까 그 조류 독감의 그 병균이 그걸 천부적인 그 생존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만물이 처음에 창조가 될 때 스스로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생존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그러니까 병균들이고 사람들도 다 가지고 천부적으로 본능을 받아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조류 독감에서만 새새끼가 항행 파괴 안 될 때는 새새끼 몸에서 병균이 살아도 충분하다. 살림이 다 파괴되고 조류도 없고 짐승도 없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동물, 시글시글하게 많은 거는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새새끼 몸에서 살던 병균, 그걸 이제 조류라고 하는데, 인간 독감이 아니고 새새끼한테 걸리는 독감입니다. 그러니까 고뿔이에요. 새새끼 고뿔, 새새끼 감기입니다. 독한 감기다. 그리고 사람은 써도 사람한테 걸리는 또 독감이 따로 있죠. 그게 인수공동병이 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천부적인 생존 능력으로 변종을 자꾸 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 지구상에는 인구가 80억, 90억, 100억이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남으려면은 사람한테 몸속에 들어가서 기생을 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바이러스 세균들의 생존 능력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진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변종 병균이라고 합니다. 변종 병균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곧 환경이 많이 파괴됐다는 척도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환경 파괴되고 살기 어려우면은 전쟁이 끝날 수가 없죠. 평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평화는 환경이 좋을 때 평화입니다. 평화, 피스. 지구 환경이 좋고 여유가 있을 때 여러 나라들도 살기가 좋고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오고 아웅다웅 다투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각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자기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킬 수는 없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걸 갖다가 자기적으로 우리 전쟁 끝내자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환경 파괴, 인구 증가 때문에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금방 또 발발합니다. 더 번지지요, 국지전이. 그 국지전이 점점 번지면은 대전이 일어나죠, 세계. 그게 그 기본 원리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천지. 옛날에 공자가 그런 얘기 했으면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 사람도 평화가 오고 서로 인정도 생기고 각박한 것이 없고 도덕성을 생각할 여유도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게 이제 그 공자가 말하는 불가근, 불가원, 경리원지라는 원리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손자가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손자를 너무 이뻐하면은 손자가 나중에 할아버지 상투를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뻘딱지를 친다 그 얘기잖아요. 너무 귀엽게 하면 버릇이 없다 하는 것이 그 바로 공자가 얘기하는 불가근, 불가원.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도 적당한 여유와 거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친구 사이에 너무 가깝게 지나면 야 이놈아 여기 와서 밥 먹어 이 말을 막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가까워도 싸움이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적당한 간격과 여유가 있어야 인간관계가 최고의 최적 상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국제관계도 환경 파괴가 안 되고 환경이 적당한 좋은 상태의 환경이 돼 있을 때 그때의 국제관계도 좋아지고 평화도 오는 것이지 완전히 뭐가 다 망가져가지고 형편없다. 그러면 그게 극단적이 되잖아요. 적당한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적당한 간격, 여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 적당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적당한 여유가 없으면은 사람과 사람의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서 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국제관계에서도 너무 여유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여유가 많아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여유가 없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적당한 여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고 해도 가깝다고 해서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얼마 썼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존경의 말을 적당히 써야 된다. 그래야 싸움이 안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싸움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유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옛날의 공자라든가 성인들의 사대 성인들은 지금의 우리 이 세상의 현 시대를 몇천 년 전에 미리 올 것이다 하고 유명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절제 절무를 하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두 있는 것이 뭐 한 달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늘에서 쌀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뭐이든지 남자 여자 간의 대인관계도 적당한 거리, 그 다음에 적당한 여유, 그 다음에 환경도 너무 파괴 안 되고 적당히 어느 정도 환경이 유지가 돼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고 그게 제 기능을 발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